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전문대와 대학을 졸업한 뒤의 취업률과 임금 수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최근 한국의 고등교육 정책의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대학 구조 조정입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 운영에 위기가 닥쳤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 조정 정책이 10여 년 전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산율 하락과 인구 고령화 속에서 한국에서는 학령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령 인구 규모가 대학 정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등교육은 사립학교에 대한 의존이 큰데 사립대학들의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아 대학의 운영을 등록금 수입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충분히 충원되지 않고 등록금 수입이 충분하지 못하면 대학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대학 구조 조정 정책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한 개의 대학들이 먼저 문 닫게 되는 상황을 피하고 고등교육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정부에서 주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조 조정 정책의 핵심은 결국 어느 대학이 정원을 얼마나 감축할까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 개의 대학의 도태를 막기 위해 우수한 대학들의 정원을 감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대학 구조 조정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노무현 정부부터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이른바 831 교육개혁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 정책의 일부로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국립대의 대학 간 통합을 통해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과도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8개였던 국립대학이 통합을 통해 9개로 줄어듭니다. 정원도 7,267명이 감축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사업이 실시됩니다.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구조개혁 선도대학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서울대 등 16개 대학이 구조개혁 선도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총 978억 원의 지원을 받으며 입학 정원을 7,440명 감축합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초기 교육정책의 기조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2011년 이른바 반값 등록금 제도가 실시되면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늘어나고 이를 배경으로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국립대의 경우 대학 간 또는 학과의 통폐합이 이루어집니다. 총장과 학장의 교수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원의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이른바 선진화 정책들도 실시됩니다. 사립대학의 경우 정부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경영 상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정 지원 제한대학을 선정하고 여러 지표상 문제가 더 큰 대학은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경영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경영 부실대학으로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94개교가 재정 지원 제한대학,
46개교가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26개교가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됩니다. 이 중 대부분의 대학들은 정부로부터 컨설팅을 지원받고 나름의 자구책을 펼치며 부실대학의 꼬리표를 덜어냅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은 부실이 지속되었고 그 결과 4개 교가 폐교, 4개 교는 통폐합, 2개 교는 자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기조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전까지는 한 개의 대학을 설정하여 통폐합하거나 폐교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모든 대학들이 정원을 함께 감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학령 인구 감소의 위기를 더 심각하게 겪고 있던 지방대를 지원하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평가를 통해 정원 감축 수준을 차등하여 정하는 과정에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을 나누어 정원 감축 비율을 안배했습니다. 정원 감축 결과는 여전히 정부의 재정 지원에 연계했습니다. 2015년에는 새로운 대학 구조조정 평가가 시작됩니다. 모든 대학을 A, B, C, D, E의 5단계로 평가하고 최하위인 D, E 등급 대학들은 다시 심사하여 최종 등급을 산출했습니다. 최상위 등급 대학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하위 등급으로 갈수록 더 많은 정원을 감축하도록 정했습니다. 최하위인 E, D 등급 학교들은 정부 재정 지원 사업, 국가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총 105개 대학이 재정 지원 제한 대상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책과 함께 대학 정원은 약 4만 7천여 명 줄어듭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 개혁 평가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4년 간격으로 총 3주기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2주기 평가와 2021년 3주기 평가를 대학 기본 역량 진단으로 이름을 바꾸어 실시합니다. 2018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은 자율 개선 대학, 역량 강화 대학, 진단 제외 대학,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유형 1,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유형 2의 5단계로 평가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 권고 규모가 달라졌고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여부도 서로 달랐습니다. 최하 등급인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유형 2 대학 중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 개의 대학으로 지정되었고 컨설팅 등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회생과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교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8년 평가에서 4년제 대학 중에서는 4개 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 유형 1, 6개 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 유형 2로 선정되었고 1개 학교는 1개 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대학들이 평가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제도를 변경합니다. 다만 부실대학들이 평가를 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평가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지정했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평가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지만 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 사업 참여가 일부 제한되었습니다. 평가에 참여한 대학 중에서는 일반 재정 지원 대학을 선정하였고 여기에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역시 재정 지원 사업 참여가 일부 제한되었습니다. 총 136개교가 일반 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었고 2개교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유형 1, 7개교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유형 2로 지정되었습니다. 한편 대학 등록금을 규제하고 대학생의 학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학 등록금에 대한 규제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09년이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대학에 대한 근로장학금 지원 금액을 정하는 데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결정합니다. 등록금을 많이 올리는 대학에 대해 정부 장학금 지원을 줄이겠다는 의도였습니다. 2010년에는 소득 연동 학비 대출 제도가 도입됩니다. 당시 든든 학자금 제도로 불린 이 제도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합한 등록금과 일정한 생활비까지 낮은 이자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해 주었습니다. 대출액의 상환은 졸업 이후 취업한 다음 발생하는 소득 금액에 연동되었습니다.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및 증여 재산이 발생하면 일정 금액을 의무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이른바 반값 등록금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여러 해 전부터 높은 대학 등록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켜지자 정치인들이 반값 등록금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1년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수단은 국가 장학금의 확충과 대학 등록금의 동결 또는 인하였습니다. 우선 1조 5천억 원 규모의 국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국가 장학금 유형 1과 유형 2에 각각 7,500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유형 1은 소득분위 3분위까지 대학 등록금에 대한 국가 장학금을 분위별로 차등 지급했습니다. 유형 2는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대학별로 배분해서 지급했고 대학에서 이를 장학금으로 활용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경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형 2는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자구 노력과 연동되어 지급되었습니다. 대학 자구 노력을 통한 등록금 부담 완화도 7,500억 원에 상당했는데 대학들은 5% 수준에서 등록금을 인하하고 교내 장학금을 확충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실제 2012년 전체 대학의 95%가 국가장학금 유형 2 사업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후 2022년까지 한국 대학의 등록금 수준은 동결된 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의 재정은 등록금 수입에 상당히 의존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의 등록금 동결은 대학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고등교육 정책의 주요 이슈들인 대학 구조조정과 등록금 규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결국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대학의 정원과 규모를 줄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대학 평가와 등급제 등을 실시하여 통폐합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거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정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대학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하고 좋은 평가를 받은 대학들도 정원을 감축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은 2011년 국가 장학금 확대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하겠다는 이 정책은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대학의 등록금을 동결시켰습니다.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등록금 수입에 대한 의존이 큰 한국 대학들은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학원 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